만약에 말이죠, 모든 가능성을 한꺼번에 계상하는 컴퓨터가 있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대 사회의 모든 비밀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기술. 네, 바로 양자 컴퓨팅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게 진짜 혁명이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과장된 꿈에 불과할까요? 오늘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핵심 주제입니다. 양자 컴퓨팅,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허상에 가까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우선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법 같은 계산을 하는지 그 원리부터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 치열한 경쟁 구도도 들여다볼 겁니다. 물론 넘어야 할 거대한 현실의 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0과 1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그건 바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에 있거든요.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세상은 비트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죠. 아주 간단해요.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즉 0 아니면 1. 딱 두 가지 상태만 존재합니다. 근데요,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는 이 규칙을 그냥 박살 내버립니다.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가 가능하거든요. 바로 이 믿기 힘든 특징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물리학에서는 양자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큐비트 하나가 동시에 여러 개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진짜 기묘한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자 얽힘인데요. 이건 여러 개의 큐비트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건드리면 저 멀리 우주 반대편에 있는 다른 하나도 그 상태를 즉각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중첩과 얽힘, 이 두 가지가 양자 컴퓨터의 폭발적인 계산 능력을 만드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 차이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미로 찾기 비유예요. 기존 컴퓨터는 어때요? 출구를 찾으려면 모든 길을 하나씩 다 가봐야 합니다. 가다가 막다른 길이면 아이고 다시 돌아와서 다른 길로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요, 그냥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경로를 한꺼번에 탐색해서 순식간에 정답을 찾아내버립니다. 특정 문제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으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은 인류에게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거든요. 우선 희망적인 미래부터 볼까요? 예를 들면 신약 개발 분야요.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분자 구조를 원자 단위까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십 년이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물류, 금융, 신소재 개발처럼 기존 컴퓨터로는 계산 자체가 불가능했던 영역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힘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터넷 뱅킹, 이메일, 모든 디지털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암호체계 있죠. 이건 기존 컴퓨터로는 푸는데 수억 년이 걸리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 문제를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는 동안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현대 디지털 문명을 지키는 모든 자물쇠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과 위험성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이제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서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기술 패권 경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에요. 미래의 패권을 건 전쟁이죠. 이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선수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이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저마다 다른 기술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미래 컴퓨팅 생태계의 표준, 즉 새로운 시대의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를 선점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경쟁의 승자는 향후 수십 년간 기술 패권을 쥐게 될 테니 그 투자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특히 2019년에 구글이 던진 이 한마디가 경쟁에 제대로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슈퍼컴퓨터로 만년은 좋게 걸릴 계산을 단 200초 만에 해냈다고 주장하면서 양자 우월성을 선언한 거죠. 물론 그거 그냥 보여주기식 계산 아니냐 하는 논쟁도 여전히 뜨겁지만 어쨌든 양자 컴퓨팅이 이론의 영역을 넘어 현실로 다가왔다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들 뜨겁게 경쟁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당장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걸까요? 이게 현실의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안정성 문제입니다. 큐비트라는 게 정말 유리처럼 섬세하고 예민한 녀석이라서요. 아주 작은 온도 변화나 진동에도 양자 상태가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우주 공간만큼이나 차가운 거대한 냉장고 안에서만 간신히 작동하죠. 둘째, 오류 문제입니다. 이 예민함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자주 발생해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계산을 하려면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한데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신약 개발이나 복잡한 금융 모델링 같은 진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정적인 큐비트가 적어도 수백만 개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인류가 가진 가장 진보된 양자 컴퓨터에 들어있는 큐비트가 고작 수천 개 수준입니다. 필요한 건 수백만인데 가진 건 수천이죠. 이 엄청난 격차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양자 컴퓨팅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대하고 냉정한 현실의 격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격차는 과연 언제쯤 메워질 수 있을까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꽤 조심스러운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2030년 이전에는 아마 제약회사나 금융기관 같은 아주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익이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2030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기업에 실제로 이윤을 가져다주는, 즉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미래의 우리 집 책상 위에 있는 PC나 손안의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아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클라우드를 통해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초고성능 특수 장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순수한 물리이론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활을 건 기술 전쟁터가 되기까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양자 컴퓨팅은 분명 세상을 바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그 길 앞에는 정말 거대한 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컴퓨팅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과연 이 강력한 힘을 현명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